안녕하세요. 눈에 관한 모든 정보, 신비한 눈의 세계를 알려드릴 닥터 정윤의 녹내장, 진행을 맡은 의사 정윤입니다. 오늘은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시력을 잃는 병,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불리는 녹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녹내장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녹내장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하면 되는지를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이렇게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녹내장은 완치가 되나요? 대답을 해드리면 시신경은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에 훨씬 가까운데요. 시신경을 보호하는 것이 녹내장의 치료입니다. 시신경을 보호해서 추가적인 시신경의 손상을 막고 그리고 시신경이 나빠지는 손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신경은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안압을 낮추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압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압을 낮출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되는 치료 방법이죠. 약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약물을 사용하여서 방수, 눈에서 만들어지는 이 액체를 덜 만들어지게 이쪽이 모양체라고 하는 조직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방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양체에서 방수를 덜 만들도록 약물을 써서 조작을 하거나 이쪽으로 방수가 배출되게 되는데 이 섬유주의 기능을 조작하여서 방수가 더 잘 배출되도록 하거나 또 다른 배출 통로인 뒤로 빠지는 통로도 있습니다. 뒤로 빠지는 배출구도 기능을 향상시켜서 방수가 빠르게 눈 속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치료 약제는 안약입니다. 눈에 넣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 전신으로 흡수하는 섭취하는 약도 있기는 한데 섭취하는 약은 오히려 전신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선택은 모두 안약으로 안압을 낮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넣는 안약을 사용하게 되고 많으면 3회까지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안약의 효과는 한 번 넣는다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약을 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받아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따갑고 시려워 안과를 갔는데 녹내장 초기 증세라고 안약을 처방받아 매일 자기 전에 넣는데 오히려 더 붉어지고 실핏줄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갑고 하루 종일 눈이 피곤한 느낌입니다. 어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준 안약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 하시면서 한 달 정도는 넣어보라고 하네요. 다른 안약들은 전신에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따갑고 시려웠어요. 원래 녹내장 약이 이런 건가요? 오히려 안약 넣고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안약을 제가 처방을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호소를 하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 증상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녹내장 약은 하루에 한 번에서 내지 3번 매일 넣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구 건조증이 유발이 쉽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쉽게 충혈되고 실핏줄이 올라오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눈이 피곤한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약이 조금의 충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혈이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너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약은 처방대로 쓰시되 그 사이사이에 인공 눈물을 자주 점안을 하시고, 그리고 안약 때문에 이 눈꺼풀 주변에 있는 기름샘의 기능이 실제로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샘이 더 원활하게 기름이 잘 배출되고 눈물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눈꺼풀을 따뜻하게 눈을 감고 찜질을 하시고, 실제 이 샘들이 있는 구멍 부위를 닦아내 주시면 이 피로한 느낌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안약 처방은 계속 꾸준히 받으신 대로 넣으시되 안구 건조증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점안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방해드리면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받게 되죠. 약을 평생 써야 되는 건가요? 약을 평생 써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평생 써도 되는지, 네, 평생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쉽게 알레르기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가 만약에 심하다, 그러면 약을 이제 바꿔서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고, 심한 정도가 아니시면 알레르기 약을 함께 써가면서 약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몇십 년 동안 안약을 쓰시고 문제가 없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약을 오랫동안 쓰시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시겠고요. 약을 평생 써야 하는지, 이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끊어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녹내장 상태가 아주 심하다거나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안압이 너무 높다고 하면 이제 약을 꾸준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시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녹내장이라 약을 3개 사용 중인데요. 다른 약은 12시간 간격으로 넣고 있는데 모노프로스트는 자기 전에 넣는 약이라 그냥 편하게 9시쯤 넣고 10시쯤 잠을 자는데요. 만약 잠자는 시간이 밤 12시나 새벽 1시로 늦어진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점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9시 내외에 넣고 그 시간까지 있는 게 좋을까요? 모노프로스트를 딱 시간을 정해놓고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에 따라 일찍 또는 늦게 넣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주무시는 분인데 아예 낮밤이 바뀐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여행을 가서 시차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드리면, 이 약은, 녹내장 약은 점안을 하고 주무셔야지 효과가 나는 약이 아닙니다. 편하게 넣으시라고, 기억하시라고 자기 전에 넣으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녁 시간대에 점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 일정한 시간에 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 지금 녹내장을 진단받았는데 혹시 먹는 약은 없나요? 장애 때문에 몸도 불편한데 병원에서는 눈에 넣는 안약 같은 것만 주네요. 먹는 약으로 조절하는 편한 방법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뭔가를 치료할 때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먹는 약을 이제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하지만 먹는 약 같은 경우에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안약으로 조절이 불충분할 때 이뇨제 성분의 알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몸의 수분 그리고 눈 속에 있는 액체가 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압이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신 이뇨제를 복용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돌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훨씬 이제 강력하게 오죠. 눈에만 넣는 약에 비해서 몸에 흡수가 되는 약이기 때문에 손끝 그리고 발끝이 저리다거나 이뇨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1차 치료로 먹는 약을 처방하지는 않고 안약을 점안하는 것이 훨씬 몸 전체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안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적응하시면 먹는 약보다 안약을 점안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되실 겁니다. 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레이저 시술도 있습니다. 약물이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시거나 약물을 뭐 3가지, 4가지 안약을 쓰고 있는데도 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 할 경우에 저희가 레이저를 통해서 안압을 낮출 수가 있는데,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섬유주는 이쪽 부위를 섬유주라고 하고, 방수가 빠져나가는 부위이죠. 이 부위가 이렇게 360도로 눈 전체에 있게 됩니다. 레이저를 섬유주에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섬유주 조직들이 그 반응을 일으켜서, 쉽게 말하면 이제 녹내장 상태는 사실 이 섬유주 조직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기절을 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절을 해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 빛을 받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방수가 잘 배출되도록 조직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시행하여서 더 방수 순환이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섬유주로 빠져나가는 이 섬유주 자체가 망가졌다기보다 이 길이 막혀 있는, 폐쇄되어 있는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섬유주에다가 직접 레이저를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레이저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홍채를 관통하는 레이저를 조사를 하여서, 우리 이제 특히 여성분들 보면 이렇게 귀를 뚫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구멍을 하나 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동공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점이 생기는데, 통로죠, 통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눈에서 물이 이렇게 방수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붙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폐쇄각 녹내장에서는 계속 못 나가고 있다가 여기 구멍이, 통로가 생겼으니까 방수가 만들어져서 대신 이쪽으로 다른 통로, 만들어 놓은 통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해진 홍채가, 통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홍채가 가라앉으면서 막고 있던 길도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폐쇄각 녹내장은 레이저를 통해서 샛길, 통로를 하나 만들어줘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안압을 낮출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기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은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수술입니다. 섬유주는 바로 여기에 눈에서 만들어지는 방수라는 액체가 배출되는 곳이죠. 녹내장은 이 섬유주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섬유주의 조직을 일부 절제를 해서 방수가 막혀서 못 나가고 있는 방수를 눈의 바깥쪽으로 배출시키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환자분은 이쪽 위쪽 부분의 일부 섬유주를 절제를 받으신 상태신데요. 방수가 빠져나가서 이제 눈 밖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결막 아래에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물집처럼 방수가 결막 아래에 이렇게 갇혀서 머물러 있다가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봉긋하게 밑에 방수가 고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눈 속에 있는 방수를 빼내는 수술 방법이 있겠고,
이 경우에는 물집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잘 유지가 되어야지 오랫동안 안압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는데 흉터가 생기거나 하면 점점 이 부분이 작아지게 되고 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강력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안압 떨어뜨리는 임플란트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섬유주의 조직을 일부 절제만 하고 알아서 빠져나가게 수술을 해놨는데 임플란트는 이 통로를 통해서 바깥에 아예 고여있는 임플란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수가 이 통로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이 임플란트에 머물러 있다가 흡수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튜브가 있어요. 이 관이 있고 이 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이쪽 밑으로 내려봤을 때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임플란트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수술 방법이 있겠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믹스라는 수술은 Minimally Invasive Glaucoma Surgery라고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 손가락이 있는데 그 손가락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의 일종인데 여러 가지 믹스 수술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이 섬유주에 작은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이 딱딱해서 못 지나가는 이런 조직을 아예 작은 구멍으로 통로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가 더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런 방법의 믹스 수술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이 섬유주 말고 방수가 만들어지는 모양체, 섬모체 부분을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파괴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녹내장 환자인데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의사가 권유했습니다.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 백내장 수술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이냐면 밑에 있는 폐쇄각 녹내장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위의 사진은 정상 상태라고 이해를 해보시고 밑에 상태는 폐쇄각 녹내장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폐쇄각 녹내장 환자는 이 수정체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홍채랑 살짝 순간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수정체를 바깥으로 빼내고 이 우리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수정체보다 훨씬 얇은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 밀려나가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는 홍채의 모양을 위의 정상 상태처럼 평평하게 변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폐쇄각 녹내장 환자분들은 좀 백내장이 꽤 있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차피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시력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백내장 수술도 하면서 이런 폐쇄각 녹내장의 요소를 해소시켜주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할머니가 녹내장으로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이시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호전될 방법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에 줄기세포센터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해당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고 사기꾼도 있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시신경을 재생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줄기세포를 눈 속에 주입을 하여서 시신경이 재생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신경이 한번 손상이 된 뒤 재생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치료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치료하는 것 중에 첫 번째였던 안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모두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일단 진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먹는 걸 조심해야 될 거는 없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녹내장 시신경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중해식 식단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채소 그리고 생선 이런 위주의 식단을 마련하셔서 드셔보시고 너무 이런 거에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삼을 우리나라에는 또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홍삼을 드셨을 때 안압이 오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홍삼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안압이 좀 높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홍삼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좀 중단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많이들 여쭤보세요. 영양제는 어떤 걸 먹을까요? 이제 특별한 영양제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증명된 거는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연구 단계에 있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빌베리 그리고 은행잎 추출 성분 그리고 비타민 B3 이렇게 세 가지는 좀 포함이 된 영양제를 드실 수 있다면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은행잎 추출 성분, 긴코 성분인데요. 이 추출 성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게 목적인데 혈류를 개선하다 보면 피가 묽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아스피린이나 아무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은행잎 추출 성분을 드시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꼭 아스피린이나 그 약을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고쳐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은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건데 술과 담배는 끊는 것이 시신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세, 이제 특정 자세들이 안압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 특히 이제 주무실 때 엎드려서 주무시면 그만큼 눈이 안구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안압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절대로 엎드려서 주무시지 말고 똑바로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똑바로 못 주무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옆으로 좀 주무실 수 있죠. 옆으로 주무시더라도 이 베개 때문에 안구가 너무 압박되지 않도록 살짝만 옆으로 주무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 이제 코골이 그리고 심한 경우 이제 수면 무호흡증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그만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치료를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만약 가셔서 원인이 있는 코골이라면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이제 코골이가 생기신 분들은 좀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으신 분 이제 코를 고시다가 컥 하고 숨을 안 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꼭 치료를 받으셔서 주무실 때 양압기까지도 착용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 안압이 조금 오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이제 집에 생활을 하실 때 너무 어둡게 해놓지 마시고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만 켜놓고 오랫동안 보시는 거는 안압이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조명을 항상 좀 켜두고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거꾸리 운동,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그 운동하시는 거 있죠? 아니면 요가 할 때 물구나무 서는 것 그런 운동들도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녹내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압을 관리하는 것이고,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는 1차 약물 치료, 그리고 레이저 치료,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까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자분들께서 평소 생활하실 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으니 같이 챙겨서 시행을 해보자. 이고 결국에는 녹내장에서의 시신경 손상은 회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손상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닥터 정윤의 녹내장. 오늘은 녹내장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눈에 관한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